반갑습니다. 대원통상입니다. 오늘은 제가 인스타에다가 공지하면서 이게 선빵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 단어를 보시고 또 저를 또 예전부터 잘 아시는 분들이 와, 또 말 거칠게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실 것 같아 갖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솔직히 말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게 해드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거기다 대놔놓고 프레임 마케팅이라든지 넛지라든지 이런 어려운 말 써버리면 못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못 알아듣는다는 게 그냥 그 단어들이 미용실 영업하는데 생소하기 때문에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선빵이라는 단어를 표현을 했는데, 그건 원장님들이나 미용하시는 분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그렇게 험한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이게 보통 영업하는 사람들이 사람들한테 자기가 팔고 싶은 제품을 팔기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이 있는데, 가장 잘 파는 사람은 고객한테 스며들어 가지고 물건을 파는 거거든요. 고객이 내가 이걸 왜 사지? 자연스럽게 자기 하는 행동에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사게 되는 걸 제일 좋은 방법이고, 그걸 옛날부터 얘기를 하면 그 손자병법에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 중에 제일 똑똑하고 제일 훌륭한 방법이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영업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경쟁을 하는 사람들은 출혈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종에서는 특히 보이는 기술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기술에 대해서 서로 경쟁을 되게 심하게 하는 것 같은데, 근데 기술은 되게 주관적인 사람의 판단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잘한다 못한다라는 그걸 솔직히 표현하기 없거든요. 그러니까 영업할 때는 영업은 그냥 좀 쉽고 간단하게 해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미용하시는 분들이 너무 기술 쪽에 많이 치우쳐서 미용실 경영을 배우다 보니까 그런 쉬운 영업하는 방법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형 미용실이나 브랜드 살롱, 프랜차이즈 살롱도 운영하는 사람들도 보면 영업하는 거에 대해서 쉽게 배우거나 아니면 본인들이 그걸 오랫동안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물건을 판매를 한다라는 거, 매뉴얼을 고객한테 선보인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편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한 15년 이상 이 영업을 하다 보니까 뭔가 새로운 제품을 미용실에 영업을 할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그 새로운 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미용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받아버리더라고. 이건 봐봐. 이건 봐봐. 그러니까 새로운 제품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부담을 많이 갖는. 됐어. 아직까지 그게 안 날아갔는갑다. 그러니까 새로운 제품이 미용실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새로운 기술이나 새로운 아이템이 미용실에 들어갈 때마다 미용실들은 대단히 크게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항상 새로운 제품, 신제품을 판매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또 알려져 있는 제품보다는 알려지지 않은 제품을 많이 판매를 하다 보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이해를 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새로운 시대라는 건 쉽게 그냥 우리가 새로운 거라는 건 이렇게 제가 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한 게, 그냥 저는 운동을 좋아하는 남자예요. 그러니까 달리는 걸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러닝화라든지 조깅화를 때에 따라서 소진될 때마다 구매를 하는데, 그 제품을 구매할 때마다 오히려 저는 뭘 좋은 걸 사야 될지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는 거지, 지금 내가 신고 있는 게 또 그 신발을 또 찾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냥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현재 쓰고 있던 신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활 필수품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집을 사더라도 계속 좋은 거, 새로운 거에 대한 소비를 추구하는 게 그게 당연히 사람의 본능인데, 미용하시는 분들하고 새로운 제품이나 아이템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그 받는 스트레스는 원장님들도 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은데 저도 되게 많이 받거든요. 근데 세상은 항상 새로운 걸 가지고 얘기를 하게 돼 있거든요. 과학의 발전이라는 건 사람의 불편함을 편하게 개선시켜주기 위해서 과학은 항상 끊임없이 발전하는데, 그렇게 새로운 거에 대해서 부담스러워 해버리면 진짜 이거 세상 살아가기가 힘든데 왜 그러면 원장님들은 그 새로운 거에 대해서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을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제가 생각하다 보니까 아, 이분들이 영업을 그러니까 미용실 경영이라는 거는 뭐 이렇게 구체화되지 않은 그런 단어는 많이 들었는데 실제적으로 손님들한테 영업하는 행위를 그러니까 되게 낯설어 하거나 생소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미용실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영업의 일부분인데 자꾸 그 영업이라는 단어 자체를 되게 부담스러워 하는 것 같아요. 영업은 그냥 말 그대로 영업은 물건을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용실에 있는 커트나 펌머, 염색도 결국은 파는 거예요. 근데 그 파는 거를 능숙하게 아니면 고객들이 부담 없이 이렇게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미용실들은 그 부분을 되게 부담스러워해서 왜 이제 그럴까를 오랫동안 생각도 해본 적도 있고 뭐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생각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왜 미용하시는 분들은 15년 전, 뭐 10년 전이나 10년 전에서 15년 전에 그 프랜차이즈 마케팅이라 그래서 그냥 일명 브랜드 마케팅이라고 할 거예요. 왜 이분들은 4억에서 진짜 4억에서 5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미용실을 좋은 상권에 꼭 오픈을 해야 될까? 4억이나 5억 같으면 지금 돈으로 치면 이때 10년 전이나 15년 전 같으면 지금 돈으로 치면 거의 10억 정도 되겠죠? 근데 그런 돈을 들여서 왜 그것도 굉장히 좋은 상권에 미용실을 오픈할까요? 그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부분에 대한 답이거든요. 영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뭐 사람들하고 고민을 해가면서 뭐 이렇게 배우지를 않다 보니까 이것들이 그러니까 4억이라든지 5억 정도의 돈을 들인 뭐 여기에는 뭐 인테리어 뭐 그 다음에 뭐 미용실에 있는 여러 가지 구조물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서비스 내역들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건데 왜 이렇게 이 프랜차이즈라는 매장들은 이렇게 했을까요? 혹시 강소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 본 적 있어요? 왜 이 사람들은 이 좋은 자리에 들어가는 것만 해도 되게 이로운 형태인데 거기에 들어가서 그 화려한 인테리어하고 뭐 커피 머신 같은 거 되게 그 미용실에서 미용실하고 전혀 연관관계가 없는 그런 것들에 대한 서비스를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지 혹시 생각 한번 해봤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명 알고 있는 그런 미용실들이 거의 대부분 오픈할 때 들어가는 소유 경비들이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월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유지 비용도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은 남들보다 빨리 다른 사람들은 생각지도 못했던 10년 전이나 그 15년 전에 이런 미용실들을 했을까? 거의 이런 정도의 투자가 들어간 미용실들은 월 임대료가 거의 1,000만 원 이상이거든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미용실을 경영을 할까요? 오픈을 하고 창업을 했을까요? 그 정도 돈을 들여도 매출이 올라올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그 정도 돈을 들였죠. 그건 뭐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이게 뭔가 하면 그러니까 선빵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제 식으로 표현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정도 위치에 이 정도 인테리어에 이 정도 시설에 그런 간판을 달고 있으면 당연히 10만 원 받잖아. 염색으로 합시다. 염색 요금을 10만 원. 이때 10년 전이나 15년 전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동네 미용실이라는 미용실들은 최대 염색 요금 많이 받아봐야 5만 원 정도 받은 걸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제 거래처들은 이것보다 더 떨어졌었어요. 3만 원 미만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나마 조금 동네에서도 교육을 많이 받는 괜찮은 미용실들이 독일에서 수입돼 들어온 W라는 제품을 쓴 미용실들은 뭐 한 7, 8만 원 정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왜 이 친구들은 저렇게 안 하고 이렇게 갔을까요? 그건 제가 저번 주에 얘기했잖아요. 사회적인 통념이라고. 그 사회의 변화에서 그때 그 당시에 미용 쪽이 늦게 들어온 거지 이미 다른 산업에서는 올림픽 이후로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사회 문화가 바뀌다 보니까 그때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행했던 것들이 그동안에는 소비라는 걸 그냥 일방적인 뭐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한 소비 뭐 우리가 뭐
그러니까 내가 뭘 소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크게 고민도 하지 않았고 그 소비를 할 수 있는 종류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 사회에 있다가 올림픽 이후로 해외여행도 자유화되고 여러 가지 외국에 뭐 여러 가지 문화도 들어오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문화도 겪다 보니까 그때 이제 개발도상국가에서 올림픽 끝나고 난 다음에 중진국으로 막 올라갈 때 소비가 조금 다변화되는 사회로 바뀌면서 그때 사람들이 뭔가를 그러니까 소비를 되게 화려하게 소비를 되게 다양하게 했던 사람들이 아닌 천편일률적인 소비를 하다가 갑자기 소비 문화가 외국에 있는 여러 가지 영향, 뭐 외국 문화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를 영향을 받으면서 소비를 탁 하려고 하다 보니까 불안한 거잖아요. 불안하다 보니까 어떤 쪽으로 빠지는가 하면 이건 보통 개발도상국가에서 중진국으로 올라오는 나라들의 공통적인 게 이 브랜드라는 거거든요. 그때 이제 브랜드 마케팅이 시작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브랜드 마케팅이라는 건 뭐 먹거리 산업에서 보면 내가 뭐 몇 주 전에도 얘기했을 거예요. 뭐 아웃백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지금 막 빕스 이런 것들이. 근데 지금 그것들은 부산에서 거의 다 없어져 버리는 단계이기 때문에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뭐 그런 것들. 그다음에 뭐 애들의 소비를 위해서 뭐 피자헛이라든지 이런 레스토랑 같은 경우 뭐 일반적인 우리가 소비를 하기 위해서 다니지 않았던 데들. 그런데 그 피자집이라는 거, 그 다음에 아웃백이라는 거, 빕스라는 것들은 특정한 그 이름이 있어야 돼. 왜 그런가 하면 그게 중진국으로 넘어올 때 사람들이 어디에다가 많이 의존을 하는가 하면 브랜드라는 거에 집착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믿을 수가 없으니까. 제반적인 뭐 개발도상국가 시절에 대한민국, 보통 그런 나라들의 뭐 여러 가지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외국에서 들어온 그런 그 브랜드에 믿음을 보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거기는 당연히 요금대가 올라가는 거죠. 이게 미용실들 쪽으로는 2000년대 초반 정도에 들어왔을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때 1990년대 중반 정도에 부산에 그 서울에 지금도 뭐 유명한 매장 중에 하나인데 부산에 보면 서면에 롯데백화점 근방에 그 남자의 오너가 하는 그 프랜차이즈점이 오픈해서 들어와서 그때 그 시절에 웬만한 30대 뭐 그때 한 20대 30대에서 40대 정도 되는 여자분들이 그 매장에 들어가서 머리를 하는 게 뭐 되게 뭐 자기의 뭘 과시를 한다라는 뭐 우리가 명품을 소비하는 것 같이 뭐 그런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한 그때가 이제 부산에 이제 이 브랜드 미용실이라는 거 솔직히 브랜드라는 말을 브랜드 살롱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는데 프랜차이즈 매장들이 그때 시작이 됐어요. 프랜차이즈라는 건 신뢰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고객들이 프랜차이즈 매장에 되게 신뢰를 많이 보내는 이유는 크레임을 걸 때 크레임을 걸 만한 대상이 정해 있다는 얘기거든. 보통 일반적인 동네 미용실에서는 크레임이 발생됐을 때 보통 보면 그 개인적인 미용실의 원장하고 서로 직접 부딪혀서 싸워야 되는 게 되게 불편한 현상인데 이 중진국으로 넘어오면서 프랜차이즈라는 문화가 확산되면 뭐가 좋은가 하면 그 본사에다가 일반적인 소비자들이 여태까지 주장하지 못했던 거를 주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같은 가구를 사더라도 뭐 저도 경험해 봤으니까 그냥 뭐 가구거리 가서 가구를 사야 되는데 그때 그 시절에는 그건 폄하돼 버리고 백화점에 들어가서 똑같은 메이커의 가구를 백화점에서 샀는데 더 비싼데도 불구하고 그 가구를 사면서 흔히 여자분들이 하는 말이 이거는 뭐가 잘못됐을 때 백화점이 책임져 주기 때문에 10만 원이 비싸든 100만 원이 비싸든 나는 백화점을 믿고 산다라는 게 그게 브랜드 마케팅이라고. 그 브랜드가 내가 얘기하는 선빵이라는 거라고. 그 선빵이라는 건 고객들이 봤을 때 당연히 저건 당연히 조금 더 줘야지. 저건 당연히 조금 더 요금을 더 줘야지. 그걸 프랜차이즈 매장들이라는 건 인테리어를 뭐 4억에서 5억 정도, 아니 인테리어를 그렇게 들여가지고 그렇게 돈을 들여가지고 차리는 이유는 결국 고객들한테 나는 10만 원을 받고 싶은데 아니면 15만 원을 받고 싶은데 고객한테 그걸 인정받고 싶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때는 이런 문화가 성숙돼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차려놓고 고객한테 그렇게 크게 말 어필할 거 없이 매뉴얼판에 그냥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이라는 매뉴얼을 놓고 나니까 고객들은 당연히 여기는 가격을 이렇게 지불해야 된다. 이게 보통 뭐 영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끼리 얘기할 때는 뭐 다른 여러 가지 전문적인 용어를 쓰는데 저는 이걸 선빵이라 그래요. 표시 안 나게 선빵을 쳐버린다고. 고객은 당연히 자기가 와서 뭔가를 조율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려야 되는데 보통 미용실들은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니까 고객을 제압하지 못하니까
고객하고 여러 가지 가격 때문에 트러블이 붙는데 내가 해석한 거는 프랜차이즈 매장들이 좋은 위치에 들어가서 더 좋은 인테리어, 더 좋은 시설, 더 좋은 서비스를 해줬던 건 결국은 고객한테 우리는 10만 원의 돈을 받아야 되니까 너 그냥 들어와서 주라고. 그리고 고객들 입장에서 그게 아무나 그렇게 차려놓고 어떤 시대를 막론하고 차린다고 되는 게 아닌 게 그때 그 시절엔 요게 통용될 수 있는 시절이었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 선빵이 먹혀 들어가고 고객들은 그런 매장들에 가서 그런 비용을 지불하고 머리를 했는데 나는 계속 오랫동안 생각한 게 왜 굳이 저렇게 돈을 많이 들이고 매달 나가는 비용이 저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해야 될 수밖에 없을까? 근데 이제 뭐 이걸 운영하는 사람들은 항상 뭐 기득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똑같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잘 유지하고 있는 이게 평생 가리라고 또 평생 갈 거라고 희망하면서 그렇게 가는 거지. 왜? 이게 편하잖아, 이 사람들은.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전혀 뭐 일반 동네 미용실들은 듣지를 못했으니까 이렇게 운영하는 애들이 뭐 한편으로 봤을 땐 되게 대단해 보이는 거고 한편으로 봤을 땐 미친 것 같이도 보이는 거고. 그런데 그걸 이렇게 극단적으로 표현 안 하고 동네 미용실에도 동네 주변에도 보면 원장님들이 뭐 국내 제품을 쓰는 것도 버벅거리는 상황에 그 중에 뭐 한 1%에서 한 5% 정도 되는 분들은 뭐 그런 이렇게 인테리어는 이렇게 우수하게 하지 않았지만 제품을 가지고 뭐 독일에서 들어온 W라는 제품 근 30년 가량을 한국에서 우월적인 위치에 차지하고 있었다고요. 가격적인 부분에서. 왜? 그 제품은 당연히 7만 원 줘야겠지? 8만 원 줘야겠지? 그게 고객들한테 통용될 수 있는 선빵이란 거라고요. 선빵이 뭐 대놓고 사람 얼굴 때리는 게 아니고 고객들한테 그냥 그렇게 크게 트러블 없이 제압을 해버리는 건데 미용실들은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이 없다 보니까 그냥 뭐 유행한다 그러니까 내가 좀 써야지. 근데 그 유행도 미용하는 사람들이 유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사회에서 뭐가 유행하는지를 알아야지 그 유행하는 제품이 정확하게 잡혀 들어갈 건데 내가 저번 주 얘기했잖아요. 재수 좋게 일본 염색약이 들어올 때 한국은 순한 부분에 대한 화장품이 우수한 화장품이다라는 사회적인 그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본 염색약이 국내 연모제가 만약에 3만 원이나 4만 원 정도의 시술요금을 받는다 그러면 그 일본 염색약은 그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6만 원이나 7만 원을 받을 수 있었다고. 근데 그런 부분이 미용하는 사람들이 유행을 만든 게 아니고 이미 사회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유행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통용이 됐다고. 그 통용되는 걸 선빵으로 보내버려야지 고객들이 인정하고 그래 이 정도면 내가 돈을 줄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건 일체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뭔가를 고객들한테 보여주고 이렇게 했으니까 당연히 돈을 주세요라고 하는 건 지금 이 10년 전, 15년 전에 했던 걸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끌고 오다 보니까 여기서 지금 부작용이 엄청나게 많이 생겼어요.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뭐 인테리어는 한번 투자하고 나면 그 다음에 투자를 안 해도 된다 그러지만 여기서 들어오는 이 서비스라는 부분에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너무 과한 서비스가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건 수익률 자체가 계속 하락이 된다고요. 그리고 이쪽에서 얘기하는 고객들한테 그 가격을 많이 받기 위해서 선빵을 날리는 부분에서 비용이 너무 많이 추가가 되고 시간이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오히려 미용실들은 상황이 악화될 수밖에 없는데 보고 듣고 배운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영업을 하는 게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시간을 오래 들여서 서비스를 많이 해주고 돈을 받는 게 관례적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20년 동안 해오다 보니까 이거에서 색다른 거는 지금 보여주질 못한다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항상 얘기하는 게 자기들끼리 유행이라고요. 미용실이라는 건 그냥 미용하는 사람들이 고객이고 시술하는 사람 같으면 그 말이 맞을 건데 미용실은 시술하는 사람이 아닌 일반인들이 미용실에 들어와서 시술을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통념될 수 있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자꾸 미용하는 사람들의 일방적인 자기들끼리의 좋은 점을 계속 보여주다 보니까 고객 입장에서는 만약에 그게 뭐 독점적인 위치에 있는 몇몇 미용실들만 그런 걸 보여줬다 그러면 고객은 뭐 자기들이 선택해서 그 부분이 자기한테 마음에 든다 그러면 그런 매장에 가서 시술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 이후에 제가 저번 주에 얘기했잖아요. 요 프랜차이즈 미용실에 운영하는 걸 카피 쳐가지고 4, 5만 원대의 미용실들이 더 화려한 더 좋은 미용실을 차려놓고 더 좋은 위치에 차려놓고 가격을 낮추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말려 들어가 버리니까 더 이 사람들은 시설적인 부분이나 인테리어에서 더 추가를 할 수 없으니까 여기에선 또 미용 시술 외 서비스를 더 많이 추가를 시켜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악순환되는데 이 상태에서 악순환되는 부분에서
무너져 내려갔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광고라는 시장에 이 사람들이 먼저 뛰어들다 보니까 무너졌어야 되는 게 아직까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라고. 그것도 제가 계속 지금 미용실들 다니면서 얘기하는 게,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고객들한테 또 역시 마찬가지로 네이버 플레이스라든지 인스타그램 들어가서 컨텐츠의 변화 없이 또 지금 현재까지 가지고 있던 뭐 좋은 서비스, 뭐 좋은 환경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선빵을 날리면서 또 가격대를 그대로 받으려고 하는데, 여기에 경쟁자들이 아직은 많이 안 들어와 있다 보니까 오프라인에서 떨어진 고객을 이 친구들은 지금 온라인에서 이렇게 잡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결국은 온라인 SNS, 특히 네이버 플레이스의 일반적인 살롱들이 뭐 작년에 처음 시작해서 이제 만 1년 정도 지나서 요 정도밖에 안 들어왔는데, 이게 계속 지금 사람들한테, 미용하는 사람들한테 계속 회자가 되다 보니까 올해, 내년, 내후년 정도 지나면 지금 현재 들어올 만한 미용실들은 다 들어오지 않을까요? 왜 그런가 하면 그 네이버 플레이스가 시작되기 전에 네이버라는 회사에서 예약 시스템을 만들어서 눈치 빠른 큰 미용실들 외에 그 미용실에서 파생된 여러 1인 살롱들의 원장님들이 나와서 네이버 예약을 잘 활용을 하다 보니까 한 달에 100만 원씩 200만 원씩 줘서 노출의 싸움이 붙었던 미용실들은 오히려 그 예약을 시스템으로 밀고 들어온 애들한테 고객을 뺏겨버렸다고요. 근데 그게 고객을 뺏긴 게 아니고 어차피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지금 세상은 나눠먹는 세상인데, 몇 년 전까지만, 그러니까 올해까지만, 지금까지 나눠먹는 손님이 그나마 온라인이 좀 많았기 때문에 이게 유지가 되는데, 계속 이런 상태로 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저는 영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아주 간단하고 빠른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라서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추가적으로 계속 돈이 들어가야 되는 이런 영업적인 선빵을 날릴 필요 없이 지금 사회에서 통용되는 걸 우리가 잘 찾아내서 지금 사회가 어떤 식으로 반응하고 어떤 식으로 발전하고 어떤 식으로 변해가는지를 계속 찾아내고 공부를 해서 고객들이 봤을 때 저런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비용을 더 줘야 된다라는 그런 사회적인 인식이 돼 있는 부분에 대한 메뉴를 가지고 고객한테 광고를 하면 당연히 단가가 올라가는데, 미용실들은 자꾸 지금 옛날의 방법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그리고 또 동네 미용실 같은 경우는 기술. 그러니까 지금 미용실에는 요즘에는 많이 그런 게 안 붙어 있는데 디플로마라는 게 되게 많이 미용실에서 집착을 했던 적이 있었다고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디플로마 그거 왜 그렇게 집착하냐고.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고객들한테 나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이렇게 좋은 기술 가지고 있는 걸 이렇게 확인시켜 줬으니까 난 단가 더 받을래. 그건 단가 가격을 더 받기 위해서 똑같이 이 사람들이 했던 것, 이 금액이 투자돼서 계속 나가는 거하고 똑같이 일반적인 살롱들은 교육에 집착했던 이유는 그 교육 내용에 대해서 집착했던 것도 있지만 디플로마에 집착했던 이유는 가격을 더 받기 위한 이런 선빵의 작업을 치기 위해서 했던 거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조금 편할 건데, 그런데 그때 그 시절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미용실 운영에, 경영에 완전히 자리 잡은 이 시스템들은 20년 전에 대한민국이 막 이제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막 어떻게 올라가려고 할 그 무렵 바둥바둥거릴 때 소비가 다변화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막 변화가 올 때 만들어졌던 마케팅이라고요. 20년 전에 내가 운동화를 지금 신을 수 있을까요? 20년 전에 우리한테 유행했던 화장품을 또 우리가 쓸 수 있을까요? 새로운 제품이라는 건 그 사회적인 분위기를 반영해서 나온 제품은 우리가 신제품이라고 해야 돼요. 그것도 외국에 수입된 것도 역시 마찬가지요. 그런데 뭐 20년 전에 나온 제품이나 지금 나온 제품이 거의 변화가 없다 그러면 그건 신제품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미용하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이렇게 하다 보면 느끼는 게, 이 사람들이 지금 나온 제품하고 새로 신제품을 구별을 할 줄 모르더라고요. 근데 왜 그럴까? 여기에는 지금 제품이라는 게 크게 좌지우지되지 않아요. 그리고 기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보통 보면 이 교육에 되게 많은 투자를 하는 이유는 교육비는 한 번만 나가면 장기적으로 내가 미용실을 영업하면서 쓸 수 있다라고 착각하시고 제품은 매번 비용이 지출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교육적인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치우치는 것 같은데, 세상에 기술도 매번 새로운 걸로 바뀌어 나가서 기술 교육도 받으시지만 제품도 계속 새롭게 바뀔 거라고요. 그럼 바뀌는 부분을 뭔가 어떻게 받아들여 고객한테 어필을 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데, 그게 되게 힘들어요. 왜? 이렇게 살아와 버렸기 때문에
뭘 하나를 새로 고객한테 얘기하기 위해선 뭐 미용실, 그러니까 미용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대형 미용실이나 소형 미용실이나 할 거 없이 다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한다고. 왜 그럴까요? 그건 우리 재료하는 영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제품만 나오면 주눅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고. 그 왜 그럴까요? 그러면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도 그런 얘기 한 거 있거든요. 새로운 제품을 팔기 싫으면 그냥 그만두고 나가라고. 새로운 제품을 미용실에 보여줄 때마다 그 미용실 원장님들이 부담스러워 한다고? 그러면 그건 영업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왜 상대방한테 그걸 거부하는 반응을 일으키는 영업을 했냐는 얘기거든요. 그 상대방이 그 새로운 제품을 받아서 자기 고객들한테 활용을 해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그 부분부터 이 사람들하고 뭔가 여러 가지 대화도 하고 영업적인 행동도 하고 뭐 작전도 짜고 전략도 짜가지고 제품이 보여지면 당연히 그 사람들은 제품을 고객들한테 활용을 해서 매출을 올릴 건데, 그거 없이 뜬금없이 제품 하나 툭 던져주고 원장님 요거 요번에 새로 나왔는데 한번 써보세요. 요금 한 10,000원 더 받고요. 이렇게 얘기하고 나가버리는데, 지금 아무리 단가를 올려야 되는 시대라고 해도 예전부터 내가 목격한 미용실은 10,000원 올리기 정말 힘들다고요. 제로하는 사람들, 영업하는 사람 입장에 툭 던져놓고 가면 그만인데, 과연 미용하는 사람들은 그 10,000원이라는 걸 올리기가 그렇게 쉬울까요? 아니라고 해요. 그런데 영업적인 부분에서 조금만 고민해서 이 아이템을 쓰면, 그러니까 손님들한테 뭔가를 보여주게 되면 당연히 손님들은 이 정도 같으면 10,000원 정도는 더 줘야지, 20,000원 정도는 더 줘야지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자꾸 생각지도 않고 자꾸 자기들끼리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그 변형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뜬금없는 얘기인지는 몰라도 그 가격 10,000원에서 뭐 20,000원, 때로는 30,000원을 더 받기 위해서 과한 헤드스파 서비스를 해서 고객들한테 추가 요금을 더 받는다고요? 지금 이런 얘기들을 오히려 지금 미용실들이 더 좋아한다 그러더라고요. 동네 미용실들이. 그런데 그건 앞으로 사회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되게 큰 실수거든요.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에서는 뭐 뜬금없는 얘기인지 몰라도 앞으로는 사람한테 터치를 해서 뭔가의 서비스는 하기가 힘들 거라고요. 그런데 미용실들은 이 20년 전, 30년 전에 만들어진 이 브랜드라는 마케팅에서 고객한테 서비스를 충분하게 해줘서 돈을 더 받는다라는, 여기에서 지금 한치도 안 나갔기 때문에 헤드스파를 똑같은 버전에서 받아들여가지고 지금 손님들한테 시술을 하려고 하는데, 미안한데 손님들한테는 앞으로 함부로 터치해갖고 그런 서비스도 하지 못할 뿐더러, 그리고 헤드스파 서비스라든지 두피에 관련된 영업은 미용실만 할 수 없어요. 지금 피부관리샵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뭐 네일샵이라든지 여러 업종에서 지금 그 사람들도 살아남기 위해서 새로운 시장을 본 게 두피 시장인데, 그쪽 시장에 비례해서 미용실이 과연 유리할까요? 미용실은 VIP 고객을 받을 수 있는 미용실의 구조가 전혀 안 돼 있다고요. 이 뭐 4억이나 5억 들여서 만든 이 프랜차이즈 살롱들도 솔직하게 주말에 들어가 보면 돗대기 시장이라고요. 그 돗대기 시장 같이 돼 있는 모습을 보고 그런 데서 서비스를 받으려고 과연 고객들이 그런 돈을 투자를 할까요? 시대에 완전 뒤떨어진 거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 시대에 맞는 선빵을 때리질 못하기 때문에 고객들한테 요금을 많이 받을 수도 없을 뿐더러 내가 많이 받는다고 해도 계속 눈치가 보여요. 왜? 나하고 비슷한 형태의 미용실들이 많다라는 건 미용하는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 손님들한테 이상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자꾸 추가를 시키려고 하는데, 아니에요. 그건 선빵을 때리는 건 사회가 변했기 때문에 지금 바뀌어야 돼요. 근데 그걸 그냥 재료상들이 들어와서 이 제품 좋습니다, 아니면 어디서 유행합니다, 뭐가 좋습니다, 이런 얘기들만 계속 반복적으로 듣다 보니까 내가 우리 미용실을 끌어가기 위해서 어떤 형태의 제품을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에 어떻게 맞춰서 미용실을 운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듣지를 못하다 보니까, 왜? 대학교에서 되게 훌륭한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라도, 뭐 강의 내용은 좋아요. 경영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엄청나게 훌륭한 강의는 해주는데, 그분들은 사회가 변하는 현상은 알지만, 미용에 관련된 제품들이 어떤 형태를 띠고 있고, 어떻게 고객들한테 보여지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대로 아주 좋은 교육 받고 끝나는 거라고요. 지금 미용실은 10년 전이나 20년 전에 비해서 더 제품이 중요해졌다고요. 왜 그런가 하면 더 이상 광고 시장에 나가서 제가 6개월, 7개월을 꼼꼼하게 살펴도 보고, 그 다음 10년 동안 블로그 마케팅 해놓은 것들을 10년 동안 계속 제가 주체가 돼서 봤는데, 지금 더 이상 미용실에서 뭔가의 서비스라든지 기술을 가지고 고객들한테 어필을 할 수 있는 건 이제 없어요. 그러면 다시, 제가 그랬잖아요.
사회 현상도 잘 보고 지나온 과거를 잘 되짚어봐서 시대별로 어떤 형태의 제품들이 왜 유행을 했고 그 시대에 왜 그게 통했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냥 흘러 들어간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30년 전에 왜 독일에서 수입돼 들어온 W라는 그 염색약은 왜 다른 일반적인 미용실에 비해서 3배에서 5배 정도의 요금을 받아도 고객들이 밖에 나가서 시청 가서 가격 비싸게 받는다고 데모도 하지도 않았고 신고도 하지 않았을까요? 그건 당연히 그렇다라는 걸 인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게 영업하는 쪽에서 봤을 때는 선빵이라는 아주 간단한 단어로 설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프랜차이즈 살롱들이 들어오면서 비슷한 종류의 제품들을 많이 쓰다 보니까 왜곡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처음에는 기술적인 차별화를 보여주려고 했었는데 결국 기술적인 차별화는 보여줄 수가 없어요. 왜? 기술은 객관적인 뭐가 잡히지가 않는 거기 때문에. 왜? 주관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내 머리를 내가 잘 잘랐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 기술이 좋은 거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너 머리 왜 그리 잘랐냐 그래도 나는 내가 마음에 들면 그 사람이 잘한 거라고요. 그 기술에 대해선 이게 어떻게 객관화된 표준이 없기 때문에 그게 되게 경쟁력을 뭔가를 획득하기가 되게 힘들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미용실들이 왜곡된 형태로 간 게 시술 외의 서비스 아니면 시술하면서 여러 가지 클리닉이라든지 이런 시술과 시술 외의 서비스를 계속 고객들한테 보여주고 어필해서 요금을 더 받는 형태로 기형적인 형태로 지금 미용실들이 계속 발전해 버렸다고요. 그런데 그게 10년 전이나 특히 15년 전에는 먹혔다고요. 그때 사회적인 분위기가 우리나라에서 그 브랜드 메이크업 마케팅의 거의 끝자락에 미용실들이 올라타버린 거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당연한 거네. 이 정도면 충분히 지불해주지. 나는 이게 싫다 그러면 다른 미용실로 가야 되는데 그 다른 미용실의 서비스 차이가 너무 많이 났기 때문에 고객들이 이런 매장들로 많이 왔어요. 그런데 제가 18년 전인가 7년 전에 이제 더 이상 프랜차이즈 매장들은 힘들겠다라고 얘기했던 이유는 그런 좋은 상권이 부산에 없다고요. 이미 상권이 그 괜찮은 오프라인의 상권들이 거의 대부분 다 선점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그 상권이 조금만 벗어난 지역에 오픈을 하게 되면 아마 힘들 거다. 왜? 그건 제가 직접 무슨 브랜드의 매장들을 한 10개를 오픈을 해봐서 경험해봐서 알아요. 컨텐츠가 대단히 훌륭하고 경쟁력이 있었다 그러면 100% 약간 외진 지역에 들어가서도 충분히 먹혔어야 되는데 이게 먹히지가 않는 이유는 제가 진짜 곰곰하게 생각해봤는데 결론은 딱 하나가 났어요. 시술 외의 서비스 빼고 그 미용 시술을 해야 되는 장소에서 그 기술이라든지 미용으로 쇼부를 쳤어야 되는데 그게 똑같은 제품들이 똑같은 형태가 벗어날 수 없는 상태다 보니까 이상한 2천만 원짜리 커피 머신 1억짜리 내가 한 3천만 원짜리까지 봤거든요. 그런 커피 머신을 갖다 놓고 서비스를 계속 해주더라고요. 지금은 과일을 깎아주는 매장도 있고 토스트를 만들어주는 데도 있고 막 이런 식으로 발전했는데 제가 미용실에 그런 미용실들하고 상담할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원장님 우리 본질을 한번 따져보자고. 여기가 미용실이야 아니면 카페야 아니면 레스토랑이야. 고객이 그 서비스가 없어서 불편해서 다시 오게 돼야 되는데 미용 기술에서 미용에서 뭔가에 차별화를 둬가지고 고객을 다시 끌어들여야 되는데 서비스에 대해서 차별화를 둬서 끌어들여버리면 그것보다 더한 서비스, 계속 극대화되는 서비스로 추가가 돼야 되는데 대한민국이라는 사회, 특히 부산이라는 사회가 예전같이 15년 전같이 확산되는 인구가 늘어나고 도시 자체가 확산되는 시대라 그러면 그건 가능한 얘기겠지. 그런데 그때부터 이 부산은 전국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가장 빨리 고령화가 진행되고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서 그 서비스로 이탈되는 고객 무시하고 계속 새로운 고객을 잡겠다라는 그런 마케팅을 하다 보니까 이건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그런데 왜 잘못됐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결론은 딱 하나가 났어요. 사회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15년 전, 20년 전에 이 변화에 올라타서 저런 아이템과 저런 시스템을 가지고 돈을 벌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0년 전, 5년 전에 어떤 형태의 변화가 와가지고 어떻게 올라타야 되는데 그 올라타는 지점에서 제대로 못 올라타다 보니까 미용실들이 지금 미끄러져 버렸다고. 왜 그런가 하면 어떻게 시술 요금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물가는 떨어져 본 적이 없거든요. 계속 오른다고요. 비용은 계속 추가적으로 오르는데 이 시술 요금이 이런 매장들에서 떨어졌다라는 건 결국은 사회적인 분위기하고 사회적인 변화를 제대로 못 파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용실 다니면서 오랫동안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자기들이 알고 있는 뭐 여러 가지 뭐 견해나 뭐 여러 가지 경험하고 좀 틀리다 보니까 미용하시는 분들이 되게 생경해하고 뭐 들을 때 되게 헷갈려하고 뭐 불편해하고 하던데 막상 자기가 이런 경우 딱 닥치면 저를 찾더라고요. 사장님, 저 미용실은 왜 처음 들어오는 고객을 5,000원으로 해가지고 우리 미용실 옆에 붙어서 저희들을 괴롭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나한테 한번 저 미용실에 관련된 얘기를 한번 들어볼래? 그러면서 제가 얘기를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하면 그때서야 원장님들이 무릎을 딱 치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 무슨 이유인 줄 알았다고. 그러면 제가 저 미용실들을, 저런 형태의 미용실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게 맞겠네요? 그러면 저는 앞으로는 어떤 형태의 미용실을 해야지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그때서야 저한테 하거든요. 그럼 저는 항상 얘기를 하죠. 지금 사회에서 용인되고 통용될 수 있는 걸 타고 들어가면 된다. 왜 그런가 하면 당신의 미용실이나 당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재반의 조건들이 고객을 억지로라도 멱살을 잡고 끌고 갈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된다 그러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를 그대로 그냥 붙어서 고객한테 보여주고 우리는 요금을 더 싸게 더 훌륭한 서비스를 제공해서 고객님들한테 뭐 하겠습니다라고 비교해서 보여주는 게 가장 빠른 효과가 나는 건 맞거든요. 근데 그럴 정도로 뭐 여러 가지 재반 조건이 맞지 않으면 그건 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혼자 아니면 2-3명 정도의 인원이 미용실을 꾸려간다 그러면 당연히 그 주변에는 아직도 시대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이런 공룡화되어 있는 미용실들, 이 프랜차이즈 매장들도 있고 이 프랜차이즈의 뒷공문을 따라다니는 애들도 있고 또 지금 경기가 안 좋다라는 이상한 얘기가 현재 많이 나오다 보니까 아주 초저가의 매장들이 시내만 있는 게 아니고 주변 아파트 근처로 들어와서 경쟁이 딱 지금 붙어버렸는데 여기에서 일반적인 소형 아니면 3인 이하 정도 되는 미용실들은 과연 어떻게 미용실을 운영을 해야 될까? 그러면 가장 먼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건 제가 저번 주 얘기했죠. 또 얘기하는데 시대별로 어떻게 미용이 변했고 사회가 어떻게 변하면서 어떻게 요금을 받아냈고 그 요금을 받아내는데 내가 들어가는 비용이 만약에 5만 원 정도의 요금을 받는데 내가 들어가는 비용이 2만 원이 들었다 그러면 그 2만 원이 들지 않는 5천 원이 드는 상태에서 5만 원을 더 받아낼 수 있는지 그런데 그게 시대의 변화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엉뚱한 짓을 해버리면 고객은 바로 외면해버린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뭐 원장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기술 교육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경영 교육을 가서 듣는다고 해도 원장님들한테 바로 피부에 와닿게 설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저는 대한민국에 한 명도 없다라고 봐요. 왜? 책을 보고 대학교에서 강의하는 사람은 현실 경제를 모르거든요. 그리고 현실 경제를 아는 사람은 또 사회에 대해서 또 알 수도 없다고요. 근데 저는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영업하는 사람이잖아요. 영업하는 사람은요, 깊게 알아야 되는 것도 있어야 되지만 얇게 많이 알아야 돼요. 그게 영업하는 사람들의 힘이거든요. 얇게 많이 한다라는 건 정보가 많다라는 거예요. 미용하시는 분들은 재료하는 사람들한테 요구하는 게 뭔데요? 정보잖아요. 그럼 영업사원들은요,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부분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미용실 운영하는 거에 대한 정보만 가지고 있으면 원장님들이, 미용하는 사람들이 저를 상대를 해주겠어요? 미용에 관련된 거는 오히려 미용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다고. 그럼 예를 들어서 퓨어세이드라는, 저 퓨어세이드가 보이니까 이 퓨어세이드라는 제품이 나와서 미용실에 보여줬어요. 그럼 이 제품에 대한 설명서를 원장님들한테 보여주면 미용하시는 분들은 대충 설명서 교육 어느 정도 받은 분들은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의 제품이고 어떤 형태의 제품이니까 이건 손님한테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해보면 되겠네. 그런데 이건 너무 생경한 제품이기 때문에 이 고객은 많지 않겠다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대부분 다. 그런데 그걸 재료상들이 거기에 똑같이 동의를 해버린다 그러면 이 퓨어세이드는 절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요 근래 뭐 작년부터 다시 매직스 염색약으로 바뀌고 다시 뭐 부산하고 울산 또 마산 창원 지역에 뭐 매직스에 관련된 교육이 다시 시작되다 보니까 이 제품이 3년인가 4년 정도 한 4년 정도 된 제품인데 이게 다시 요즘에 미용실들 원장님들의 눈에 그 전에 4년 전에는 안 들어왔는데 지금 눈에 들어온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왜 그럴까요? 4년 전에 비해서 지금 그 짧은 시간 동안 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회가 변했다는 얘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요걸 예전에는 염색과 클리닉을 같이 치유를 한다라는 얘기를 되게 생소해하거나 힘들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염색하고 클리닉을 동시에 해준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고객들의 반응이 틀려졌다. 이게 사회의 변화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도 아직도 옛날 생각을 가지고 옛날식으로 운영해버리면 저런 부분에 대한 고객들의 니즈가 있다는 걸 미용실들이 전혀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점을 우리는 미용실에 가서 원장님들한테 그 제품 교육 끝났는데 그 제품 보니까 야 되게 괜찮더라. 근데 그 제품을 단가가 얼마냐 뭐가 얼마냐 하고 시작하면 당연히 비싸겠죠. 근데 그걸 미용실에 풀어내기 위해선 이게 지금 시대에 왜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지 미용하는 사람들의 관심도 받지만 이게 왜 일반적인 고객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건지는 사회가 변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갑자기 이 제품이 미친 듯이 좋아져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게 사회 변화를 유심히 살펴봐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사회 변화를 유심히 살펴봐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책을 많이 봐야죠. 또 너무 변화에 빨리 따라 들어가 버리면 사람 큰일 납니다. 왜 지금 매년 1월 달에 무슨 트렌드 교육 그래가지고 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런 교육을 많이 한다 그러는데 그 트렌드는 우리하고도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근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관심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회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매뉴얼을 어떻게, 그 다음에 제품을 어떻게 선택하는지가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재료상들의 안목이 거의 없다 보니까 미용실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놓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오로지 재료상의 탓일까요? 원장님들이 재료상들한테 얘기했던 그 정보가 당신들이 얘기를 잘못했다고요. 똑같은 제품을 싸게 주는 게 좋은 정보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사회가 어떻게 변하고 앞으로 사회가 어떻게 변해가고 갈 거기 때문에 원장님 이런 종류는 어쩔 수 없이 똑같은 거에서 치열한 경쟁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건 가격을 고수를 하든지 떨어뜨리고 아니면 이 고객을 지키기 위해서는 조금 비싼 제품이라 그래도 앞으로 고객들이 찾을 수 있는 컨셉의 제품이기 때문에 이걸 이 가격대로 놓고 고객을 떨어뜨리지 않아야 됩니다라는 카운셀링을 해줘야 되고 또 미용실 원장님들은 그런 상담을 받는 걸 즐겨해야 되는데 그런 건 전혀 없어요.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있거든요. 지금 당장 고객들은 떨어지지 않는데 왜 자기 고객들을 불안해하냐고요. 지금 고객들은 솔직하게 지금 저희들이 상대하는 미용실들 거의 대부분 나이가 40대 중반 이상의 미용실에 들어오는 50대, 60대의 고객들은 특별하게 다른 쪽으로 이동할 수가 없을 거라고요. 왜? 그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그냥 여태까지 해왔던 거에 익숙하기 때문에 원장님들이 뭔가에 새로운 변화를 줄 때 부담스러워 하듯이 그 사람들도 되게 부담스러워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괜히 힘들게 뭔가를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되게 부담을 많이 갖는다라는 건 그겁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시작하기 전에 싸움을 안 하고 이기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40대 중반 이상, 50대, 60대의 고객들은 미용실에서 뭔가 새로운 것만 들어오게 되면 자기들을 괴롭혔다고요. 이게 또 새로운 거 왔네. 그럼 10,000원이나 20,000원 더 줘야지. 그런데 그 고객들이 예전에 제가 그랬을 거예요. 딴 데 가는 게 귀찮으니까 그냥 머물러져 있는 거라고요. 고객들 속으로 됐다 그만큼만 해. 그 정도는 내가 해줄게. 왜? 세상이 변했으니까. 그건 싸움을 안 하고 이긴 게 아니고 싸움을 하고 내상을 입고 팔아버린 거라고. 그러니까 그 선빵을 잘못 날려버린 거라고요. 그 사회에서 통용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그걸 미리 작업을 해놓고 그 고객하고 그 고객이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선택하게 만들었으면 당연히 고객은 미용실은 서로 내상 안 입고 상처 안 입고 잘 타고 들어갔겠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단지 그게 샘플 가지고 될까요? 우리도 샘플 마케팅을 되게 많이 하는 재료상 중에 하나인데 10년 전에 유행하는 트리트먼트 샘플 연락이 줘봐야 그거 과연 통용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지금 세상에서 온라인 마케팅이라든지 아니면 가격을 올려야 되는 부분, 그 다음에 전판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많은 고민을 한다 그러면 과거의 시대에 왜 이렇게 돈을 들였고 또 얘들을 뒤따라다니는 애들이 스텝을 빼놓고 온 디자이너들이 들어올 때부터 나갈 때까지 상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제품으로 이렇게 시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 잘해놓고 무슨 음료 서비스 무슨 서비스 해줬던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격을 잘 받기 위한 선빵이라고요.
이걸 자꾸 외부적인 거에 대해서 시대가 어떻게 변하는지도 모르고 자꾸 그런 식으로 보여줘 버리면 일반적인 미용실들은 쓸 자리가 없을 거라고요. 그런데 뭐 우리나라 국민들이 뭐 그렇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하지는 않는 거기 때문에 올해 코로나가 와가지고 작년에 코로나가 와서 뭐 여러 가지 고객들이 미용실에 얘기해 주고 싶었던 것들이 있는데 그게 지금 조금씩 바뀌어 들어가는 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원장님들한테 지금 시대 또 앞으로 시대 그리고 지금 당장 먹히는 영업적인 부분에서 단가를 더 받기 위한 거나 제품을 팔기 위해서 선빵은 어떤 부분이 필요할까? 또 과거를 알아야지 뭐 현재 그 다음에 미래가 나올 거 아닙니까? 이미 과거는 이 정도로 설명하면 그냥 이제 앞으로는 원장님들이 알아들으셔야 될 겁니다. 왜 쟤네들이 그렇게 매덕을 주고 했고 나는 그만큼 들여서 할 자신이 없으니까 당연히 똑같은 걸 가지고 싸게 했을 거고 그게 지금 고스란히 인스타그램하고 네이버 플레이스로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우리 작은 동네 미용실 원장님들한테 당신들 광고해서 이길 수 있으니까 대원통상하고 같이 합시다 라고 계속 떠들고 있어요. 왜? 저는 지금 사회가 어떻게 변해 있고 앞으로 사회가 어떻게 변할지는 뭐 제가 신이 아닌데 근데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많이 알고 있다고요. 왜? 저는 항상 미용실 가서 이런 대화를 주제로 영업을 해왔기 때문에. 왜? 저는 다른 사람들 같이 기득권의 재료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살아가는 방법을 결국 그걸로 어필을 해서 작은 동네 미용실에 매출을 일으켜서 제 소비를 많이 하게 해서 그나마 괜찮게 자리를 잡았고요. 지금 현재 마찬가지로 저도 조금 편하게 살고 싶고 조금 여유 있게 살고 싶으면 대형 미용실에 들어가서 그 대형 미용실 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들게 해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시스템의 제품을 넣어줘서 많이 팔고 좀 쉽게 살고 싶은데 이런 변화들하고 이 사람들이 앞으로 변화가 어떻게 갈 건지 그리고 이 사람들을 따라오는 사람들이 어떤 형태의 미용실들이고 그게 어떻게 재료상에 영향을 주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알아버리고 많이 알다 보니까 이제 거래를 할 수는 없겠다. 그 거래라는 건 10만 원, 20만 원의 거래는 거래죠. 제가 원하는 나를 100% 대원통상의 이윤영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들어가서 100% 소비를 하고 나한테 줄 수 있는 금액이 10만 원, 20만 원밖에 안 된다 그러면 그건 거래 못 해. 그래서 제가 10년 전부터 그 한계 지점을 알기 때문에 뭐 이런 형태의 미용실 대표들이나 원장들하고 제가 싸울 이유가 없잖아요. 맞잖아. 그러니까 그 미용실들의 대원통상을 소비할 수 있는 한계를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요. 부산에서만큼은 뭐 울산도 마찬가지고 창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사람들이 아닌 소형 미용실의 원장님들이 그 미용실들이 나하고 거래를 하면서 나를 온전하게 소비를 하게 만들려고 그러면 과연 내가 어떻게 영업을 해야 될까? 그러면 보통의 미용실들은 영업이라는 건 그거에 같은 공간 안에 있다고 치면 뭐 근처에 뭐 사직동에 그 바운다리 안에 미용실들이 50개가 있으면 작은 거, 큰 거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고요. 그럼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경쟁을 해서 이겨내야 되면 당연히 목 좋은 곳에 있는 큰 미용실 하는 사람들이 훌륭한 서비스를 해주니까 이길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5년 전부터 꾸준하게 목격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아니더라고요. 물론 그 대형 미용실들이 매출은 많은데 작은 소형 미용실들이 그 정도의 매출은 아니래도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내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절묘하게 고객들하고의 소통이 되는 사람들이라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외부에 보여주고 자기가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기 능력을 너무나 잘 알다 보니까 그 능력을 고객들한테 잘 보여주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사회에 30대, 40대, 50대 초반에 여자분들한테 잘 먹혀 들어가는 그런 아이템들하고 그런 매뉴얼하고 그런 뭐 여러 가지 기술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까 꾸준하게 고객들이 같은 요금인데도 불구하고 그 유명한 매장들보단 그런 매장들로 이탈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단초가 사회적인 그 현상도 그 사람들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사람들도 노력을 많이 했는데 운이 좋았다라고 일단 저는 뭐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걸 잘 봐버렸어요. 뭐 재료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 많이 얻었겠죠. 그런 좋은 정보를. 그렇게 하고 더 큰 건 오프라인 상태에서 알려지는 게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걸, 한계가 있다라는 걸 미리 알아버렸으니까 그 사람들은 광고의 시장에 먼저 뛰어 들어가 버렸더라고요. 그런데 그 광고의 시장은 큰 대형 미용실들이 지금까지도 집착하는 블로그 마케팅이 아니고 간단하게 네이버 예약제 정도라든지 아니면 뭐 페이스북 마케팅, 뭐 지금은 이제 인스타그램의 마케팅을 먼저 시작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빠진 고객들보다 들어오는 고객이 더 많아서 그런 미용실들은 흔히 요즘에 많이 봐요. 코로나 때도 제가 많이 겪었거든요. 사장님,
12시에 오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저희 손님 때문에 사장님하고 뭐 얘기 못 합니다. 이런 미용실들이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더 늘어나는 이유는 결국은 그런 부분들이 사회적인 변화하고 맞물려 가지고 그 미용실의 가치를 상승을 시켜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내가 1인 미용실을 거래를 해서 나도 어느 정도의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수익적인 부분을 받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파고 들어가는 건데, 결국은 뭐 대형 미용실이 가는 길하고 소형 미용실이 가는 길이 틀리다라고 얘기를 뭐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결국은 그건 아니에요. 대형 미용실들이 가는 길도 잘 살펴봐야 되고, 또 소형 미용실들이 성공하는 모습들도 대형 미용실을 잘 살펴봐야 되는데, 서로가 서로를 잘 모르더라고요. 그런데 그 서로가 서로를 모르는데 저는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얘기들을 그냥 제가 단지 제가 항상 이런 얘기할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그냥 고민하지 말고 매직스 염색약 쓰면 된다고 제가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매직스 염색약을 쓰면 된다라는 얘기를 왜 하는지,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할 때마다 그 미용실 원장님들은 저한테 그러더라고. 사장님 저한테 너무 매직스 염색약이나, 옛날에는 모안이었어요. 그 제품에 대해서 너무 치우쳐져 있는 거 아니냐고. 근데 그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저번 주도 조금 얘기를 했고, 오늘도 제가 조금 얘기한 이 부분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원장님들하고 2시간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미용실에서 제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원장님들이 매직스 염색약은 왜 써야 되는지는 정확하게 인지가 되더라가 보여요. 그건 제품력이 뛰어나고 이걸 떠나서 지금 사회에, 그리고 지금 미용실이 가질 수 있는 최적의 매뉴얼이기 때문에 선택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거의 못 듣다 보니까 단지 그냥 시간만 빠르다고 좋다고, 시간만 빠른 게 어떻게 미용실을 어필돼서 들어갈 수 있겠냐고. 그것도 그 제품이 싼 것도 아니고 미용실 원장님들이 쓰고 있는 여러 가지 제품들보단 단가가 분명히 있을 건데, 근데 그게 결국은 사회적인 현상하고 맞물려 가지고 매직스 염색약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본적인 요소는 염색 잘 되고 윤기 나고 지속력 좋은 건 그냥 염색의 기능적인 그런 게 보여지는 기능적인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을 저는 7년 전에 봤다니까요. 10분에 염색이 된다 그러면 이건 대박 아이템이지. 그런데 그걸 판매하는 사람들하고 수입한 회사가 그 기능적인 부분이 아닌 그 사회 외적인 그 마케팅적인 부분에서 미용실 원장님들이 뭔가의 행위를 할 때, 단가를 올린다라든지 전판을 할 때 고객한테 트러블이 생기고 뭔가에 부작용이 생기지 않는 선빵 치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야 되는데 이걸 전혀 가르쳐 주지 않았다고요. 제가 그냥 여담이지만 몇 년 전부터 부산에 모안에 관련된 컨셉 사롱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 미용실들이 저하고 상담을 할 때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아니요, 원장님, 지금 가지고 있는 고객들이 3만 원 정도의 시술 요금을 받는 고객이라 그러면 그 고객을 무리하게 압박을 가하지 말라고. 그리고 당신은 이미 모안이나 매직스 염색약이 마음에 들었고, 또 그게 다른 미용실들하고 완벽하게 차별화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제품이 고객을 떨어뜨리지 않는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모안에 간판을 쓰려고 하는 거 아니냐고. 그런데 여기서 내가 내 욕심에 그 3만 원 정도에 되는 다른 일반적인 염색약을 쓰는 고객을 강력하게 압박을 가해가지고 이탈시켜버리라고요? 남 좋은 일 시키는 거라고 내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압박감을 가하지 않는 선빵을 때리는 방법을 가르쳐 줬잖아요. 이런 배너, 그 다음에 미용실 시술 때에 왜 10분의 염색약이 고객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강요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객이 인지하게만 만들어버리면 당연히 이 사회적인 분위기와 사회적인 이 분위기에 편승해서 2, 3만 원 정도의 요금은 충분히 받아낼 수 있다. 그런데 원장님 그게 한 달 가지고 되지 않으니까 내가 1년 정도의 시간을 줄 테니까 고객을 그렇게 바꿔보자. 그럴 때 미용실 원장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사장님 끝까지 해서 그 사람들 안 바뀌면요, 그럼 그 염색약값 그냥 하시라고. 왜 고객을 뺏기냐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는데 결국은 대다수는 다 잘 됐어요. 근데 그 매장들이 생각보다 더 많은 고객들이 들어왔어야 되는데 안 들어온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광고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미 세상은 10년 전 블로그 마케팅이 활발하게 진행이 될 때부터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에서 고객을 데리고 들어왔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미용실들이 온라인 마케팅이라는 걸 너무 생소하게 생각하고 생경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가감하게 접근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대형 미용실들도 지금 자기들이 하는 건 아니에요. 외부 업체에 그냥 돈을 주고 맡겼죠. 근데 그분들은 돈을 주고 맡길 수 있는 당위성은 있잖아요.
이런 돈을 투자를 해갖고 4억이나 5억을 들이고 아니면 뭐 3억, 2억 정도의 돈을 들여서 미용실을 시내 괜찮은 위치에 아니면 아파트 근방에 좋은 위치에 오픈한 사람들은 당연히 한 달에 들어가는 광고비가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라 그러면 써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닐까요?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그 사람들은 변한 사회를 인지를 제대로 해서 튀어나가 버린 거라고요. 그런데 미용실들은 그걸 인지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어디 가서 받은 기술을, 좋은 기술을 오프라인 상태에서도 광고도 못하고, 그리고 온라인이라는 건 전혀 어떤 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모르고 단순하게 나는 하지 못하는 거다라는 그런 포기로 지금 미용실을 운영하는 거라고요. 그걸 바라보는 저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그 사회와 어울려서 뭔가의 뭐 마케팅이 영업이 진행이 된 거지 사회하고 동떨어져서 된 건 하나도 없다고요. 그럼 지금은 어떤 거냐고. 제가 계속 강조했잖아. 빠른 건 음식점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서비스, 특히 서비스에 관련된 것 중에 빠르게 완벽하게 해결해 준다라는 건 수천 년 동안 내려온 그 관습이라 그랬잖아요. 똑같은 동일한 조건에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 빠른 걸 좋아하는 건 특별한 사람들의 몇몇 분들만 빼놓고 다 좋아하게 돼 있을 거라고. 왜? 흘러간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시간은 금이라는 얘기. 이건 그냥 농담으로 만든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몸속 안에는 DNA로 박혀 있다고요. 시간은 금이다, 빠르다. 빠른 건 당연히 비용이 더 추가가 된다. 그럼 고객한테 선택하게 해야지. 우리 이런 빠른 서비스에 완벽한 시술을 할 수 있는 염색이 있고,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순한 연모제가 있고, 뭐 프랑스에서 들어온 L이라는 연모제가 있고, 각각의 가격대를 보고 고객한테 보여주고 선택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도 미용실들은 자기 고객들이 선택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안 된다라고 착각해요. 그건 원장님도 100% 착각입니다. 왜? 아까 제가 얘기했죠. 제가 항상 얘기할 때마다 언급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올림픽 이후로 대한민국의 사회가 급변화에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소비를 되게 다양하게 하기 시작한 경험이 쌓여져 버렸다고요. 우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라는 그 미용실에 과연 손님들이 갈까요?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뭐 레스토랑, 그 다음에 뭐 미용실도 해당되는 거고, 뭐 여러 가지 뭐 고객을 상대로 뭔가의 마케팅을 하는 그런 장사를 하는 데 가보면 메뉴가 하나로 국한되어 있는 데들보다는 다양하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정도의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약간의 다양한 경쟁력 있는 매뉴얼이 계속 개발되는 이유가 뭔데? 그건 소비자들이 이미 다양한 경험을 해왔기 때문에 그 다양한 경험을 믿고 다양한 매뉴얼을 보여주는데, 아직도 미용실은 10년 전에 만들어 놓은 그 상태에서 파마든 염색이든 클리닉이든 하나도 이 변화가 안 왔기 때문에 결국 그 고객들이 온라인에서 그렇게 헤매는 거잖아요. 고객들이 온라인이 좋아서 온라인으로 왔을까요? 뭐 온라인이 새로 생겼다 그러니까 온라인이 신기해서 왔겠죠. 그런데 제가 얘기하잖아요. 오프라인이 지겨워서 온라인으로 왔다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미용실들은 오프라인에 있는 걸 그대로 올려놔 버렸다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고객들은 에이 그럼 막 그냥 내가 가서 할 테니까 좀 싸게 줘.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온라인에 지금 똑같은 반복한다고.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온라인에 선택할 수 있는 메뉴가 뭐냐고요? 그것도 얘기해야 돼? 시간이 빨라야 된다라는 게 코로나로 인해서 훨씬 더 많은 사람들한테 지금 부각이 돼버렸다고요. 코로나기 때문에 미용실에 올 수 없어. 대면할 수 없어. 그래서 비대면 마케팅이 훨씬 더 사람들의 관심도 많이 받는 거고, 그게 사회적인 현상이다 보니까 동네 미용실 하는 60 넘으신 원장님들이 야, 인스타그램 어떻게 하는 거야? 라는 걸 저한테도 물어보는 시대가 된 거고, 그리고 네이버라는 회사는 그 분위기를 잘 타고 들어와서 작년 3월 달에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힘든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네이버 플레이스라는 탁 포장을 치고 확 들어와 버렸다고요. 그건 사회 전반적으로 대면할 수 없는 상태에서 비대면의 마케팅, 출근하지 못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 그리고 사람들이 미용실에 와서 다시 시술을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눈여겨보는 것들이 하나씩 있었어요. 그전에는 내가 앉은 시술 자리 옆에 고객이 앉아있는 거에 대해서 별로 불편해하지 않았다고요. 그게 불편한 사람들은 1인 살롱들로 다 빠져나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 시기를 겪은 저도 요즘에 쟤 지금 머리 잘라야 되는데, 식당이라든지 특히 미용실 같은데 우리 같은 경우 영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잘못돼 버리면 미용실에 피해를 줄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또 요즘 또 뭐 여러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제가 미용실 가서 야 머리 좀 깎아줘 이렇게 말을 안
뭐 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으니까 그냥 머리를 기르고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작년 3월달, 4월달에 미용실 다니면서 유심히 쳐다본 게 있어요. 과연 손님들이 미용실에 와서 이 분위기를 그대로 용납을 할까? 그런데 이탈되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 제가 거래하고 있던 아주 괜찮은 1인 살롱들이 있었거든요. 그게 시내에 있는 것들도 있었지만 외곽지에 있는 제 거래처들이 조금 있었어요. 왜? 흔한 제품들이 아닌 좀 특별한 제품들이 몇 개 있다 보니까 그 미용실들의 고객이 확 늘어나 버렸더라고요. 소개를 받고 늘어났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소개를 받았냐 그러니까 자기 고객들이 코로나 때 왜 머리를 못해? 나는 이 미용실에 가면 안전한 상태에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3시간, 4시간 앉고 머리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소개가 나갔던 거예요. 왜? 당연히 미용실에 못 가니까 내 머리 엉망이고 염색해야 되는데 염색 못하고 그래서 나가기 힘들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그런 미용실에 다녔던 사람들이 소개를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미용실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사장님 저희는 코로나 전보다 손님이 더 많이 늘어났어요. 그게 사회적인 분위기, 사회적인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매출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런 선빵이란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위기를 겪고 난 다음에 뭐 지금 그게 끝난 게 아니고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 생기거든요. 뭐 지금 뭐 또 유럽에서는 뭐 되게 심한 변이 바이러스가 나와가지고 또 다시 뭐 봉쇄가 되기 시작한다 그러고 우리나라도 지금 저번 주가 그 저번 주에 비해서 또 코로나의 또 환자의 수가 또 늘어났거든요. 과연 그 고객들이 프랜차이즈 살롱들이나 이런 데 가서 뭔가의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대우가 코로나 이후에 똑같은 대우일까? 내가 볼 땐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코로나 뭐 그런 얘기들 막 나오고 저도 막 되게 고민 많을 때 책을 읽으면서 무릎을 딱 친 게 그거예요. 내가 7년을 그렇게 떠들었던 10분이라는 게 이제 먹히겠다. 목 아프게 진짜 미친 듯이 떠들었거든요. 그런데 들은 채도 안 하는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현상들이 발생되다 보니까 10분이라는 데에 관심을 갖더라고요. 그런데 그 10분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미용실들밖에 없는 거지 그 10분을 모르는 미용실들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비대면 마케팅이라는 게 계속 사회적으로 인지가 되고 사회 현상이 됐을 때 인스타그램을 밀고 들어가야 되겠다. 왜? 인스타그램엔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 매직스 염색약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거니까 그쪽에다가 알리면 당연히 사회가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돼버리고 만들어져 가고 있는 과정에서 그 트리거라 그래 방아쇠 역할을 해버렸다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비대면 서비스도 있지만 비대면을 할 수 없는 미용 서비스에서는 완벽한 시술을 아주 짧게 해준다 그러면 해주는 제품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고객은 반응하겠죠. 그 제품은 같은 5만 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런 여러 가지 비용, 여러 가지 부담되는 걸 매달 지불해야 되는 저걸 안 하고 이 배너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하게 2, 3만 원의 인상된 금액을 받아버리는 시대로 바뀌어버렸다고요. 그걸 고객한테 부담 주지 않는 선빵의 역할을 이런 것들이 아니면 시술대 앞에 붙어있는 그런 아주 작은 소형 배너들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영업이라는 걸 많이 해보지 않은 분들이다 보니까 진짜 이 선빵이라는 걸 진짜 모르는 거예요. 스며들게 해버리는 거거든요. 영업 잘하는 사람들은. 지금 원장님들은 가격을 올리고 온라인에서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해 들어오는 컨텐츠는 이런 제품으로 거기도 마찬가지로 선빵을 때려버리면 된다고요. 날려버리면 되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들은 아마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저한테. 또 매직스 염색약이 들어가면 와 우리 고객들한테 10분을 설명을 해야 되고 뭘 아니요 지금은 해도 된다고. 사회가 변했다고요. 그 사람들은 한마디 탁 던져봐요. 1시간 반, 2시간 있는 것보단 차라리 1시간 있는 게 편한 거 아니냐고. 그래서 제가 그 헤드스파 서비스 하는 사람들한테 와 정말 용감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원칙적으로 코로나 같은 상황이 오지 않아도 헤드스파 서비스는 그 정도 금액이 할 수가 없어요. 왜? 대한민국이 이미 선진화돼 버렸거든요. 선진화돼 버리면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올라간다고. 사람의 인건비가 많이 단가가 그 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람의 손으로 사람의 육체가 들어가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면 당연히 비용이 비싸질 수밖에 없는데 아직도 미용하는 사람들은 사회적인 사회가 발전하고 우리나라가 잘 사는 건 좋아하는데 직원들의 월급은 작게 주고 싶어요. 이러면 도태된다고. 그걸 인정하고
그 상황에서 우리가 돌파할 수 있는 길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이유는 사회가 어떻게 변해오고 미용실이 어떻게 변하면서 어떻게 가격을 받았고 사람들한테 어떻게 선빵을 날려갖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인지를 하게 만들고 주머니에서 자연스럽게 카드를 꺼내서 소비를 하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노력을 해서 찾아내거나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화 없이 오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걸 제가 억지로 얘기하지 않아도 이미 본능적으로 아는 1인 살롱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바뀌다 보니까 뭐 매출을 1억을 올리는 미용실이 항상 좋을까요? 1,000만 원만 올려도 그 1,000만 원이 오히려 1억의 매출을 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큰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미용하시는 분들이 전혀 듣지를 못하니까. 그리고 저는 안타까운 게 기술을 교육하는 사람들이라는 분들이 앞으로 더 많은 경쟁력을 가지고 롱런하고 더 많은 기술 강의료를 받으시려고 그러면 기술을 배운 미용인들이 미용실에 들어가서 그걸 잘 보여줄 수 있도록 또 교육을 해주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절차들을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단지 기술만 가르쳐줘요. 제가 지금 15년, 17년 동안 목격했던 게 하나 있습니다. 엄청 좋은 교육은 교육을 통해서 받은 기술을 미용실에 들고 가서 보여줄 수 있는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냥 좋은 기술 배웠으니까 네가 알아서 너 매장 가서 써. 물론 그걸로 인해서 단가를 조금 올려받는 건 알아요. 그런데 그게 지속적으로 미용실에 뭔가 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요. 이미 10년 전, 20년 전부터 대한민국의 모든 미용에 관련된 모든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시스템이 바뀌었어야 된다고요. 이 시대는 이 사회적인 현상이 맞으니까 너네들 좋은 위치에다가 미용실 차리고 그 좋은 위치에 미용실을 차릴 이제 상권, 그런 자리가 안 나오니까 이제 약간 아파트 근처로 들어가서 요렇게까지 하지 말고 요런 형태의 중간 정도의 미용실을 해서 거기에 요런 컨셉을 잡아서 요렇게 밀고 나가고 사람들한테 요런 걸 보여주면 당연히 이렇게 들어오고 또 지금은 이렇게 변했기 때문에 요렇게 돼서 요렇게 들어가서 요런 시스템을 갖고 요렇게 시간을 짧게 해서 고객들한테 어필을 해서 돈을 받고 이걸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말 그대로 이거 설명할 줄 아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답답한 끝에 계속 이렇게 나서는 거예요. 큰 거 고민할 필요 없어요. 지금 뭐 이 얘기를 들으신 분들이 뭐 부정하든 긍정하든지 간에 곰곰이 자기가 미용한 역사를 한번 쭉 따라서 생각하면서 오늘 밤이라도 10년 전에 내가 어떤 제품을 가지고 어떻게 고객한테 어필을 했고 5년 전에 어떻게 어필을 했고 지금 어떻게 어필을 했고 그 다음 10년 전에 내가 백화점에 가서 소비를 어떻게 했고 5년 전에 내가 어떻게 했고 지금 내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코로나가 어떤 현상을 말하는지 책이라도 한 권 사가지고 한번 살펴봐 보세요. 제 얘기 한 톨도 틀린 얘기 없습니다. 왜 이런 형태의 미용실이 20년 전에 가지고 있는 시스템 가지고 아직까지도 대한민국 특히 부산에서 이 사람들이 불을 다 독점을 해버린다고 생각하냐고. 아니에요. 미용실이 자기한테 맞는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고민만 조금만 더해서 자기한테 그 시스템만 맞춰놓으면 이 사람들보다 충분하게 경쟁력 있는 미용실 만들 수 있어요. 왜 혼자서는 매출을 3천만 원, 5천만 원 할 수가 없는데. 혼자서 매출 3천만 원, 5천만 원 하면 죽을 것 같죠? 그렇게 크게 힘들지도 않아요.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사회는 그런 사회로 바뀌어 있다고요. 근데 왜 노력하지도 않고 공부하지도 않고 여태까지 해왔던 걸 변화 주지도 않고 돈을 더 많이 벌 욕심만 내는데요. 지금 이런 거 저런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코로나 지나서 한 2달 잘 되겠죠. 안 했던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할 거니까. 그런데 그 3개월이나 6개월 후에 어떻게 할 거냐고요. 똑같을 거지. 코로나가 오기 전에 미용실이 어땠습니까? 안 좋았잖아. 그것보다 더 안 좋아질 거예요. 왜? 코로나인 상황에서도 없어지는 미용실들보단 새로 더 많이 생겨버렸다고요. 그리고 지금 참고 있는 디자이너들이 나와서 폭발해버릴 거겠죠? 그럼 더 줄어든다. 온라인 시장요? 지금 대형 미용실들이나 뭐 프랜차이즈 살롱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네이버 플레이스를 통해서 많이 유입되다 보니까 안심하고 있죠? 미안한데 그 사람들만 똑똑한 게 아니고 작은 동네 미용실 똑똑해요. 그분들도 이제 더 이상 오프라인에서는 고객을 더 만들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온라인으로 들어와 버린다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막상 온라인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비용도 안 들고 크게 힘들지도 않아요. 차라리 커트 교육 3,000시간 받는 것보다 인스타그램이나 네이버 플레이스 하는데 대원통상한테 잔소리 1시간 듣는 게 훨씬 더 빠르고 편하다는 거 알게 됩니다. 사회가 이렇게 변해간다고. 물론 60대 이상의 고객을 가진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안 변해도 돼. 그분들 보고 강제적으로 변하라고 하면 안 돼. 그분들도 나는 내 지금 고객 외에 새로운 고객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더 이상 오프라인에서 안 되면 온라인으로 들어와야죠.
그리고 온라인으로 들어오려 그러면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오프라인 지겨워갖고 온라인을 뒤지는 애들한테 오프라인을 그대로 보여주면 온라인에서 반응이 있겠어요? 지금은 반응이 있어요. 왜? 온라인에 광고하는 미용실들이 별로 없으니까. 그런데 계속 늘어날 거예요. 그런데 그 늘어나는데 지금 현재 사회 현상을 반영하는 광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페어도 그렇고 매직스도 그렇고 오로폼도 그렇고 정글 같은 제품들도 그렇고 그런 제품들은 온라인에 되게 많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제품이고 단지 제품의 아이템이 좋은 게 아니고 지금 사회 현상이 그렇게 변해버렸다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이 그렇게 변하겠죠. 왜? 소비는 더 다양하게 바뀔 거니까. 뭐 1시간씩 서비스 받는 거 오케이 땡큐 10,000원 더 줄게 20,000원 더 줄게 나 30분 이상 시술시간 땡겨준다고 그럼 나 20,000원 더 줄게 이렇게 다양한 소비로 더 많은 다양한 소비로 펼쳐질 거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한쪽의 서비스만 그렇게 밀고 나가냐. 그리고 자 계속 얘기하잖아요. 30년 전 20년 전 거 가지고 그만하고 이제 새로운 거 가지고 하자고요. 그리고 미용실 원장님들 이제 직원들 옛날같이 그렇게 많이 쓸 수도 없어요. 혼자서 아니면 미용하시는 분이 두 분이 합쳐서 뭐 공유 미용실 비슷하게 이제 형태가 바뀔 거라고. 그렇게 바뀌어가면서도 나는 내 고객도 지켜가면서 새로운 고객을 흡수를 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제가 지금 계속 월요일마다 떠드는 내용들을 잘 유념해서 한번 들어보시고 내가 앞으로 어떤 형태의 미용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방향을 한번 잡아보시라고. 그 상태로 가면 뭐 망하지는 않겠지만 기왕에 일하는 거 하는 거에 비례해서 재밌는 소득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그렇게 힘들게 미용실 운영하고 그리고 언제까지 그렇게 불안하게 장사하실 건데 코로나 때문에 미용실에 안 왔는지 우리 미용실이 싫어서 다른 미용실로 갔는지 아무도 모르잖아. 그리고 사실 코로나 때문에 미용실 이탈이 좀 많았어요. 특히 이런 프랜차이즈 살롱들의 그 고급화된 서비스는 정형화된 고급화된 서비스를 좋아했던 사람들이 이탈되기 시작했어요. 아니 그게 아니 진짜로 1인 살롱들로 빠져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이 미용실들이 자기들은 매출이 줄지 않았다라고 저한테 항변하는 건 네이버 플레이스를 통해서 젊은 애들의 커트 고객이나 이런 고객들이 유입돼서 들어왔기 때문에 빠진 큰 고객만큼 아쉬운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고객들이 이탈이 점점 더 심해질 겁니다. 그런데 그 고객들이 제가 요 얘기까지만 하고 마무리할게. 어느 쪽으로 빠졌는가 하면 헤드스파를 컨셉으로 잡는 미용실로 일단은 빠져나갔어요. 그런데 그 미용실들에 안주하지 않고 안착하지 않고 다른 쪽으로 빠져나가 버려요. 또 다시. 왜? 거기도 가보니까 미용실이 돗대기 시장이라고요. 그러니까 진짜로 자기만의 공간을 확보해서 자기만의 시술을 하고 싶고 또 빨리 끝내고 싶어하는 욕구들이 계속 사람들한테 생겨났기 때문에 그런 형태의 미용실들이 계속 빛을 발할 거라고요. 진정한 1인 살롱들은 뭐 계속 지금 진화가 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한 곳에 오랫동안 머무르게 해서 서비스를 강요해서 요금을 많이 받는 그런 옛날식의 선빵은 이제 안 먹힐 거고 빠른 시간 안에 고객을 완벽하게 시술해주고 많이 받아야죠. 그러니까 1인 살롱들의 가장 문제점이 뭔 줄 아시죠? 시술의 시간이 너무 길어버리면 내가 받을 수 있는 고객의 숫자가 작다고요. 그럼 당연히 매출이 작을 거잖아. 그러면 제가 요거까지만 하고 마무리 한다 그랬지? 30분의 차이가 5명 받으면 시간이 어느 정도 2시간 반이에요. 2시간 반. 매일 2시간 반씩, 내 경쟁하는 미용실보다 일을 더 한다 그러면 당연히 돈을 더 받겠죠. 이게 회전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회전율. 그런데 처음부터 그렇게 안 잡힌다고. 제가 지금 인스타그램하고 네이버 플레이스에 커트 고객을 새로 잡으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는 거기다 무조건 매직스 염색약의 고객을 잡으라 그랬거든. 10분짜리 고객을. 그게 1년 정도 돼서 완성이 돼야지 같은 시간을 근무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쟁하는 미용실들보다 최소한 5명의 고객을 더 받을 수 있는 시간을 확보를 한다고. 그러면 2시간 반의 시간을 확보를 했다 그러면 비용은 얼마예요? 최소한 10만 원에서 25만 원의 비용이 파생이 되거든요. 그러면 크게 확대해서 잡았을 때 25만 원의 매출을 20일을 더 올린다 그러면 이게 얼마의 매출로 잡히겠어요? 이게 쉽게 우리가 산수 계산만 한다 그러면 그럼 500 이상이 더 잡힌다고.
근데 이게 25만 원으로 끝일까? 매직스 염색약 정도의 뭐 5만 원, 7만 원 정도의 시술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클리닉과 전판이 따라가게 돼 있다고. 근데 그 전판하는 방법을 선빵을 때리지를 못하니까 고객한테 물건을 팔아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선빵은요, 딱 때려놓고 이렇게 때리는 거 아니라 그랬죠. 스며들게 해버리는 거라고요. 스며들게. 그런 부분은 계속 저는 미용실에 안착을 시키려고 노력을 할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1인 미용실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고, 또 그리고 우리 미용실에서 한 사람이 다른 미용실로 이탈이 되지 않아야지 광고에 효과가 있는 거 아니에요? 돈 들여서 왜 남들 다 가지고 있는 걸 광고를 하려고? 남들이 없는 걸 광고를 해야지. 그리고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론 시술 시간을 줄여준다라는 게 사람들한테 얼마나 괜찮은 아이템인데. 아니면 뭐 이렇게 가시면 돼요. 딱 한 사람만 들어오게 완벽하게 막아놓고 풀타임 서비스 해줘요. 그 풀타임 서비스 해주고 한 50만 원 달라 그래 보세요. 부산에서는 그렇게 줄 사람 거의 없을걸요? 근데 지금 이쪽 브랜드 그 프랜차이즈 살롱을 운영하는 관리자들이 자기 미용실의 상황은 생각지도 않고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서 그런 고객들, 1%의 고객들을 자기들이 먹겠다고요. 미안한데 안 갑니다. 프랜차이즈 살롱들은 이미 코로나가 진행이 되면서 사람들이 다른 시선으로 지금 보기 시작했어요. 중저가 샵으로. 그랬기 때문에 중저가 샵들이 들어와서 거기하고 시비를 딱 붙여버리니까 흔들흔들 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온라인상으로 딱 보여지다 보니까 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단지 고객들이 나이든 그냥 40대, 50대가 주력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아직 이탈이 안 돼 있어서 경쟁력이 있는 것 같지만 시간이 계속 흘러 지나가면서 똑같은 걸 계속 그렇게 서비스를 강조해서 광고를 하다 보면 그 10년 안에 완벽하게 무너지겠지. 시대를 거스르고 성공한 사업장은 하나도 없습니다. 시대를 어긋나고 들어가면 누구든지 다 망하게 돼 있어요. 저는 지금 그 시대를 공부를 해서 익혀야지 제가 가지고 있는 매직스 염색약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제품들이 팔릴 거라고 생각해서 오래전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많이 찾아보려고 했죠. 왜? 제 얘기가 정당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론이 바탕이 되지 않는 이런 영업적인 얘기들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저는 그 이론을 찾으려고 계속 노력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가 생길지 내가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얘기한 것들이 조금 더 귀 기울여지는 그런 미용실들이 생기다 보니까 저는 더 자신감을 갖게 되는 거고, 그리고 제가 원장님들한테 얘기하는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온라인은 당신들이 오프라인에서 뭘 했는지 관심이 없어요. 온라인 쪽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지금 그 온라인을 공략할 수 있는 아이템을 노력을 좀 하시라고요. 아직도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게시물 어쩌다가 한번 올려다 놓고 그 게시물이 반응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 아주 이상한 분들이 아직도 있거든요. 절대 안 와. 그래서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네이버 플레이스나 인스타그램은 1년 동안만 당신들이 커트, 아이론 교육, 염색 교육 받으면서 그렇게 새벽 시간, 그렇게 밤든 힘든 시간을 투자한 것만큼 10,000분의 1만 여기다 한번 투자를 해보고 대원통상하고 같이 한번 해봐요. 100% 장담하는데 1인 살롱이 최하 1,0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못 올리면 그건 미용실이 잘못한 거예요. 왜?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는 그렇게 바뀌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핵심적인 요소는 차별에 대한 컨텐츠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미용실들은 광고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인스타그램도 그렇고 네이버 플레이스도 그렇고 계속 밖에다가 드러내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돈 들이지 마라 그러잖아요. 돈 들이지 말고 아주 영세한 자영업자들한테도 기회를 줄 테니까 들어와서 노력하라고. 이것만큼 좋은 얘기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혼자서 하기는 힘들 겁니다. 그걸 어떻게 대운통상이 잘 찾아냈어요. 그리고 우리 강소장님하고 천소장님이 열심히 노력하다 보니까 오히려 업체 관계자들이 하는 것만큼 그것보다 더 좋은 것들도 많이 찾아내고 공부해서 알아냈거든요. 왜? 미용에 관련된 사람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광고만 하는 사람들보다는 괜찮을 수도 있겠지. 거기에 우리 매직스 염색약이 더 부합되고 더 컨텐츠가 훌륭하다라는 걸 계속 체감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뭐 지금 상황이 안 좋다고 해도 다른 사람들만큼 좌절하지 않고 그래도 희망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냥 뜬금없이 제품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저는 이런 그 15년, 뭐 17년 정도의 과정을 제가 알다 보니까 그 과정에 이렇게 대입해서 보고 밖으로 보고, 물론 오차나는 것도 있고 실수하는 것도 있겠지만, 아, 이래서 이 제품이 살아나겠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걱정되는 것보다
이런 제품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먼저 걱정이 된다라고 항상 얘기를 했거든요. 그 회사가 존재해야지 내가 존재하는 거니까. 내가 실컷 떠들었는데 회사 잘못돼 버리면 난 바보 되잖아. 마찬가지로 미용실도 바보 되는 거고. 제품 하나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그걸 연결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된다고. 근데 지금 기회가 엄청나게 큰 기회가 왔기 때문에 그냥 오프라인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닌 온라인이라는 세계도 들어왔고, 그리고 얘네들이 진행되는 과거를 내가 너무 잘 알다 보니까 지금 매직스는 완벽하게 미용실에 불을 만들어줄 수 있는 아이템인데 참 이걸 설명할 길이 없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뭐 인스타 들어와서 이거 보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 안 해도 그래도 잘 통용이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런 것조차도 모르는 95%의 미용실들은 아직도 오지 않을 고객들을 기대하는 거고, 그리고 은퇴할 무렵에 접어들어서 미용실에 들어와서 더 이상 그 돈을 쓰기 싫은데 계속 돈 쓰라고 이상한 선빵을 날리다 보니까 고객이 이탈되는 것도 모르고 앉아 있는 거예요. 정리해 드릴게요. 이런 시대에 왜 이런 정도의 투자를 하고 왜 이렇게 제품을 쓰고 했는지는 고객한테 인지하지 못하게 스며들게 선빵을 날려버린 거예요. 당연히 저 정도는 내가 6만 원을 줘야지라는 선빵을 때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요. 근데 지금은 이거 다 필요 없다고요. 이제 바뀌어버렸다고. 사회가 바뀌었으니까 이제는 선빵을 어떻게 때려야 되는지는 제가 설명했죠. 그리고 우리 강소장님하고 천소장님 얘기 들었죠. 미용실 가서 잘 전달을 하면 돼. 영업은 선빵을 때리는 거라고. 그런데 그 선빵을 특히 우리 강소장님 조심하라고. 때릴 거 딱 알고 준비하게 만들어 놓고 때리지 말라고. 알겠어? 사람들이 나를 때릴 것 같이 딱 자세를 하고 들어왔는데 그 방어 안 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미용실들도 똑같은 거잖아. 한 가지만 더 얘기해 줄게. 왜 세팅기라든지 디지털기를 미용실에 갖다 놨는데? 보였잖아. 야, 이거 뭔데? 이거는 좀 빨리 하는 파마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2만 원 추가 더 받았잖아요. 그게 이런 선빵의 역할을 한 거라고요. 지금은 뭐가 손님들한테 선빵을 해줄 수 있는 건데? 어떻게 스며들어가서? 그건 우리 5년 동안 이걸로 확인했잖아. 이걸로. 아주 작은 배너. 갖다 놓고 그냥 매직스 염색약 쓰고 고객들하고 싸우지 말고 활용하고 이거 그대로 온라인에 노출시켜주면 돼. 그럼 얘기 끝나는 거거든요. 영업 되게 쉬운 거예요. 당신들이 어렵게 자꾸 끌고 나가서 그런 거지. 한 사람한테 뭐 5만원짜리 시술, 5만원이나 7만원짜리 염색 시술하는데 그 사람 뭐하러 클리닉 서비스 해주고 헤드스파 해주고 그렇게 힘들게 해요. 그리고 왜 고객 눈치를 보는데? 내가 다른 사람하고 다른 게 없으니까 고객 눈치를 보는 거지. 눈치 볼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은 영업은 이렇게 간결하고 간단하고 심플하게 하자고요. 1시간 반 동안 이걸 돌려서 얘기하려고 그래. 참 힘들긴 힘들다. 근데 원장님들 역사를 모르면 나라가 망한다 그랬어요. 미용실이 어떤 형태로 발전되어 왔는지는 본인들이 보고 들은 게 없다 그러면 불러서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럼 제가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왜 이 제품이 유행했고 이걸 왜 히트치게 만들었고 왜 이렇게 됐는지. 지나온 시대를 알아야지 앞으로 살아갈 길을 찾아냅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절대 미용실을 발전시켜 줄 수 있는 아이템은 절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품은 오늘 만든 제품이 새로운 게 아닙니다. 새로운 제품을 찾아내는 눈을 키우셔야 되고, 그리고 소비를 우리가 밖에 나가서 소비를 하듯이 미용실도 고객들이 그렇게 소비를 하게 만들면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는 몰라도 사람이 항상 움츠러들어 있고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게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즐겁게 희망 갖고 사시고 대원통상 한번 믿어보세요. 저희들은 지금 결과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보여달라 그러면 데이터도 보여줄 자신이 있습니다. 이미 변화들이 왔기 때문에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같이 한번 가보자고요. 뭐 늦게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뭐 또 하여튼간 열심히 삽시다. 즐겁게 화이팅 하고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